안녕하세요, 이종보입니다. 우리는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 꿈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많은 자기계발 서적에서 종이에 자기의 꿈을 써서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블로그에 그 꿈을 매일매일 적어간다면 더 빨리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블로그를 중심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일기장처럼 시작했던 블로그가 이제는 하루 10만 명이 읽는 인기 콘텐츠. 블로그를 통해 꿈을 이루고 있는 이종범. 파워블로그에서 소셜 마케팅 전문가로. 그가 말하는 블로그 운영의 정도와 인생의 기회. 소셜 마케팅 전문가 이종범이 전하는 블로그로 꿈을 이루는 법.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셜 마케팅 회사 다솔인의 대표이자 TV 익사이팅과 투어 익사이팅 같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과 제 얼굴이 많이 다르죠? 예, 전문 사진 작가가 찍어준 사진이고요. 오프라인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너무 많이 달라서. 예. 오늘은 블로그로 꿈을 이루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블로그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이런 게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예. 블로그 하면 제가 강의를 하거나 강연을 하면 대부분 파워블로거가 되는 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파워블로거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파워블로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는 건 아닙니다. 파워블로그는 포털에서 정해주는 어떤 배지나 타이틀이죠. 한 해 동안 열심히 블로그를 운영했다고 인정되는 그 포털에서 활동하는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는 게 이 파워블로거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파워블로거가 될 수는 없겠죠. 몇몇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파워블로거라는 배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파워블로거가 될 수 없어서 저는 이 파워블로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저희가 블로그에 대해서 블로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나면 왜 파워블로거 배지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요. 블로그의 뜻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예, 블로그 많이 들어봤지만 그 뜻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블로그는 웹 플러스 로그가 블로그입니다. 웹의 마지막 B와 그리고 로그가 합쳐져서 블로그라고 하죠. 로그라는 뜻은 기록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웹에다가 기록한다라는 게 바로 블로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인터넷 일기장인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일기장은 보통 자신만 볼 수 있죠. 웹에다가 쓰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개된 곳에다가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좋아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대부분 많이 듣는 얘기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해야 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학생 때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으로서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고 싶지만 우리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서 또 취업을 하면 직장에서 어떤 직분과 직책을 갖게 되죠. 그러면 또 다시 책임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죠. 사회생활을 하려면 좋아하는 것보다는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퇴직하고 노년기에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면 행복할까요? 저는 이런 팍팍한 해야 하는 것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블로그는 그런 어떤 탈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는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을 하라라고 말을 하지만 블로그에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해야만 블로그로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블로그로 꿈을 이룬 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예,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류시영 팀장님인데요. 이 김치버스라는 그 트럭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있고 지금은 3기를 운영해서 브라질에 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그 김치버스를 하기 전부터 알았던 친구인데요. 블로그로 이제 여행도 같이 가고 이 친구 집에 가서 잠도 자고 같이 이제 술도 한잔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형편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 집에 놀러 갔을 때 집이 이렇게 반지하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두운 집이었고요. 그리고 남자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암울한 그런 느낌이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집에서 밤늦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시영아, 넌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형, 저는 차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는 게 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들으면서 그래, 좋은 꿈이다. 나도 그게 꿈인데 한 50대나 60대 돼서 은퇴해서 나도 한번 세계 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몇 달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형, 저 세계 여행 떠나요. 라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가게 됐니? 하면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고 또 김치버스를 통해서 400일 동안 갔다 와서 저와 또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물론 이제 유럽 무전여행을 해서 책도 내고 이런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는데요. 그것을 이 방송에서는 많이 언급을 안 했지만 그 사이에 블로그를 운영을 했습니다. 대책 없는 낙천주의자라는 필명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고요. 여행 블로거로 네이버 포털에서 주는 그런 파워블로거도 봤고요. 많은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블로그를 통해서 김치버스를 알리고 있고 또 여행대학이라는 대학을 또 세워서 많은 또 여행을 즐거워하는 친구들에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또 한 분은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좀 아신다 싶으면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문성실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문성실 씨 같은 경우는 블로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쌍둥이의 엄마입니다. 문성실 씨가 블로그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요리 블로그라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요리에 대한 레시피는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이 레시피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램이나 이런 거를 다 정해서 하는 그런 레시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쌍둥이 엄마이고 또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의 마음으로 그 레시피를 적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주부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 사업도 쿠키 쇼핑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여러 요리로서 여러 강연이나 아니면 방송 활동도 하시고 계신데요. 또한 자신이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요리 블로그를 통해서 대학원에까지 진학을 해서 요리를 공부를 하는 그런 블로그를 통해서 꿈을 이룬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분은 미녀들의 수다라는 그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일레드님입니다. 육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분은 제 와이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 스토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겠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블로그 운영했고 지금 7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녀들의 수다라고 해서 이 패션이나 뷰티에 관해서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쓰다가 제 와이프의 꿈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애를 낳기 시작하면서 이제 육아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보통 주부분들은 이제 블로그에 육아 일기를 쓰지 않고 육아 일기를 따로 쓰시죠. 근데 저희는 블로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로그에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나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이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육아에 관한 책도 내게 됐고요. 육아에 대한 여러 이 포털 같은 곳에서 자문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꿈을 이룬 분들을 보면 자신이 브랜드가 되어서 블로그를 브랜드화시켜서 자신의 꿈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브랜드는 소에다가 이게 나의 소다라고 해서
불로 이렇게 지진 것에 불로 지져서 낙인을 찍는 것을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그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브랜드인 거죠. 블로그는 매일매일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게 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 일기장에 쓴 것처럼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자주 노출되면 될수록 브랜드가 되어 가는 거죠. 그 브랜드가 되면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꿈이 있다면 그것을 매일매일 컨텐츠를 작성하다 보면 그것이 브랜드가 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블로그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어요. 저는 경영 경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경영 경제를 좋아합니다 하면. 근데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건 경영 경제가 아니라 TV였어요. TV, 드라마, 예능 보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창피하죠. 왠지 모르게 저는 창피하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 경영 경제다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았고 그것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란 무엇일까요? 꿈. 저 멀리 있는 별처럼 잡히지 않는 무언가일까요?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게 꿈일까요? 이런 공식이 있죠. 이거는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이희성 작가가 내놓은 공식인데요. 생생히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라는 이런 공식입니다.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이라는 거를 그리기 위해선 우선 선을 그어야 되겠죠. 선을 긋기 위해선 점이 필요합니다. 시작점과 끝점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점이 하나만 있다면 빙글빙글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점이 두 개가 있어야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직선을 그을 수도 있고요. 곡선을 그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자신만의 꿈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시작점을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정체성이죠. 끝점을 비전, 드림, 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왜 태어났는가, 태어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꿈은 죽음,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내 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죽을 때 그걸 하면서 죽어도 좋은가? 라고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필터링이 돼요. 저는 일하다가 죽고 싶진 않습니다. 제 블로그 하다가 컴퓨터 앞에서 죽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블로그는 저의 꿈이 될 수 없겠죠. 그것처럼 자신의 꿈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알면 내가 살아가는 방법과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태어났을까에 대한 고민은 제가 처음 이 고민에 대해서 시작한 건 아프리카로 의료 봉사를 갔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보통 이제 뭐 술도 많이 마시고 미팅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이제 지원을 해줘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풍요롭게 지내던 것들이 모두 그쪽에서는 정반대의 문화가 됐어요. 물도 없어서 빗물을 받아 마셔야 됐고 그 빗물마저 없어서 이렇게 물을 찾아다니면서 다니는 유목민족들이 있었고요.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지만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태어나자마자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생명들도 너무 많았고요. 그런 쉽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사람은 왜 만들어졌고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물론 지금까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가고 있고요.
또 어떻게 죽을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어떻게 죽을까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블로그나 아니면 일을 하다가 죽고 싶진 않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의 가족을 위해서는 죽고 싶더라고요. 예, 저의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혹은 제 아내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가치관이나 꿈들은 여기에 다 맞춰지게 되었고요. 가족과 함께 했을 때 저의 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 저의 삶이 비로소 완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가족들과 무언가를 해보려고 계속 집에서 일을 하면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고 싶고요. 교육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학교를 세우는 게 저의 꿈인데요. 처음부터 이런 꿈을 가졌던 건 아니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비전 노트라는 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보통 요즘에는 공부를 장려하지만 저는 2000년 초에 군대를 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군대에서는 공부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일을 해야 되지 책을 보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하지 말라면 더 합니다. 그래서 제 역사상 제 인생을 통틀어서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군대 안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많은 책들을 읽게 됐는데 그런 여러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비전 노트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노트냐면요. 자신의 미래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 군대 안에서 썩고 있지만 5년 후에 10년 후로 건너가서 여기에서 그 당시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일기를 쓰는 거죠. 그때로 가서. 그때는 해보라고 하니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써봤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다시 한번 이 노트를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일기를 여러 번 썼는데요. 결혼을 하겠다는 시간을 2007년으로 정해놨어요. 그 이유는 30살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20대는 좀 즐기고 싶고 그러면 20대의 끝인 29살에 결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생각이 굉장히 견고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썼는데 다 29살에 결혼한다고 써놨어요. 심지어 몇 년 동안 연애를 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적어놨습니다. 실제로 2007년 9월 15일에 29살에 결혼을 하게 되고요. 연애 기간도 3년 반 동안 이렇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맞췄으면 그냥 우연히 맞출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다음에는 제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썼어요. 그때 생각에 1년은 좀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었고요. 그 1년 후에 아이를 가져서 31살에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미있게도 정확하게 2009년에 첫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었고요. 둘째는 딸이었으면 좋겠었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실제로 같은 터울로 2년 터울로 딸을 낳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걸 봤는데요. 단순히 그냥 책에서 하라는 대로 시켜서 써봤을 뿐인데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적어봤어요. 거기서 자신의 미래의 명함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어설프게 제가 이름이 이종범이잖아요. 야구 선수 아시죠? 그래서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라 회사 이름도 선 오브 윈드 해서 소라는 회사를 정해서 이미 난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될 거야라고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의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창업해서 지금 3년 반 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의 라이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군대에서 전역을 한 이후에 저는 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특정 브랜드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학교를 만드는 게 꿈이었지만 이게 쇼핑몰을 하다 보니까 점점 돈이 벌리기 시작했어요. 돈이 점점점 많이 벌리게 되면서 돈이 목적이 되기 시작한 거죠. 왠지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이 쇼핑몰은 점점 커져서 동대문에 매장을 3개 갖게 되고요. 일산에도 매장이 있게 되고요. 일본에도 법인을 세워서 매장을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과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을 행했었고요. 또 사기도 많이 당했었고 검찰에도 갔다 오고 추징금도 내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많이 벌었던 돈을 한순간에 다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하게 됐고요. 이때 인생의 경험이 저에게 큰 거름이 됩니다. 이제 뭐 돈도 없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건 학교로 복학하는 거였죠. 저는 학교를 10년 동안 다녔는데요. 굉장히 오래 다녔죠. 근데 휴학을 오래 하고 나서 다시 학교로 복학을 하니까 저희 과가 없어졌어요. 과가 사라져서 4가지 과 중에 하나를 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물생명공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석박사 과정을 밟아서 내가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실험실에서 유방암에 관한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실험도 하고요. 하지만 거기 실험실에 계신 석박사 분들을 보면서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힘든 길임을 알게 됐고요. 저랑은 맞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과 또 마침 그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대학생 때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는 뭔가 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 꿈이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한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나의 꿈이 있지만 또 아내의 꿈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서로 합쳐서 새로운 꿈을 만들어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임용고시도 보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굉장히 임용고시를 선생님이 되기가 힘들죠. 계속 이제 노량진에서 3년 동안 계속 시도를 했다가 다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이 그 꿈을 이루어 보자라고 해서 아내를 데리고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죠. 한국어 강사는 이제 전공자도 할 수 있지만 비전공자도 교육을 받으면 한국어 강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1년 반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굉장히 만족했고요. 이때 생활을 지금도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생활이 그렇게 풍족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 주어진 집은 5층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 올라가야 했고요. 집 안에는 이제 중국 문화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막 락스로 다 닦았는데도 너무 지저분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나중에 임신을 했는데 입덧을 하지 않았어요.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입덧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한 환경에 있었고 또 이제 임신을 했는데 산부인과를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몸무게를 재는 거였는데요. 체중계가 없었기 때문에 동네에 중국에는 이런 게 있어요. 돈을 주면 키와 몸무게를 재줘요. 한 300원 정도 하는데요. 그러면 가서 이런 식으로 키와 몸무게를 재서 이렇게 종이표를 줍니다. 그걸 모아서 주차별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걸 테스트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딸 때까지 계속 있다가 출산은 도저히 그쪽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또 계약이 끝나서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때 만났던 저희 제자들, 저희 아내는 1학년을 가르치고 저는 2학년을 가르쳤는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고 또 이 아이들과 아직도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꿈을 나누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TV였어요. 이거는 중국에 갔을 때 알게 됐습니다. 중국에 가서
한국어 강의가 보통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 있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집에 있어야 돼요. 어디 나가든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딱히 뭐 중국에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TV를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옛날부터 TV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TV를 학생 때 너무 많이 보니까 TV를 뜯어서 창고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TV는 바보상자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TV를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적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하면 그것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TV를 보고 TV에 대한 감상평을 블로그에 쓰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운영하기 쉽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한도전 보고 무한도전 재밌었어. 1박 2일 보고 오늘은 좀 재미없었는데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뭐 아무런 그런 감상평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근데 꾸준히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이 연예인들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FX의 빅토리아 씨도 영광스럽게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갖게 됐죠.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제가 대중문화 평론가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TV에 나와서 이제 대중문화 평론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미디어에 글로 기고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로그 네트워크 회사에 취업까지 되게 됐어요. 블로그를 하다가 알게 된 분을 통해서 이 블로그 회사에 취업이 되게 됐고요. 1년 동안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을 해요. 아이는 이 당시에 저희 첫째가 돌 좀 안 지났을 때인데요. 아이가 잘 때 출근해서 잘 때 퇴근하는 거죠. 아이는 저를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이런 삶을 살고 계실 텐데요. 아기다 보니까 이게 한 1년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저를 못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안으면 막 누가 강도가 아는 것처럼 물고 자꾸 엄마한테만 가려고 하고 아이와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과감히 이제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저희 아들의 이름과 딸의 이름을 합쳐서 만든 다솔인이라는 회사고요. 회사에서 배워서 나왔던 이런 블로그 마케팅과 이런 소셜 마케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1인 창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갔을 때만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들 바래다 주고 갔다 와서 놀아주는 건 저의 몫이죠. 그래서 육아가 본업이고요. 회사가 부업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지금은 투어 이사이팅이라는 여행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거들끼리 중국에 대해서 쓰는 블로거와 러시아에 대해서 쓰는 블로거, 저와 또 경영에 대해서 쓰는 블로거 4명이 모여서 스타트업 미디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랫텀이라는 스타트업 미디어를 만들게 됐고요. 지금은 그 4명 중에 2명만 풀타임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주주로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책도 쓰게 됐는데요.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책을 쓰자는 제안이 들어오게 돼서 저자 2권의 책을 써서 저자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로 시작을 해서 다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TV를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게 정말 무엇인가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었을 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계속 저에게 다가왔었고 그것들이 저의 꿈에 가게 하는 그런 발판들이 되었죠. 앞으로도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꿈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블로그는 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쓰는 그런 일기장에 쓰는 일기와 똑같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꿈에 대해서 쓰면 더 빨리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로그이고요.
예, 여러분의 꿈을 블로그에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하나씩 블로그에 써 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블로그를 농사에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이 좋은 물과 태양과 영양분을 줘서 여름에 이렇게 기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을에 열매를 수확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블로그도 처음에 자신의 꿈을 블로그에다가 심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면 블로그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되게 많으시고 네. 바쁘신 일상 속에서 그 블로그를 따로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굉장히 바쁘신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외로 블로그 모임에 나가보면 회사에 다니면서 야근을 하기도 하고 이제 회식도 하면서 틈틈이 틈을 내서 주말에 블로그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휴가를 내서 블로그를 한다던가 그런 그 열정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특별히 노하우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시간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잖아요.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을 하면 1분도 1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고 자신이 즐거운 일을 하면 1시간 또 1분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꾸준히 잘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전부 다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하세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굉장히 바쁜 일에 있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해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뭐 일도 하고 또 블로그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제 일의 어떤 시스템을 굉장히 자동화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을 시켜서 리소스를 적게 쓰게끔 만들어뒀고요. 블로그를 할 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15분에서 30분 사이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15분 정도는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를 할 때 이렇게 시간이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해서 글을 쓰게 되면 나중에 지쳐서 글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블로그로 꿈을 이루는 법은 매일매일 글을 쓰는 게 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글을 매일매일 쓰는 게 중요한데 그 매일매일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글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일기장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글을 쓰다가 시간이 다 지나서 아니면 글이 더 이상 써지지 않을 때는 그 글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성되지 않은 글이라도 계속 꾸준히 글을 쓰는 연습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블로그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그 자신의 꿈에 가까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운영 노하우라고 하면 예약 발행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에는 예약을 해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매일매일 글이 잘 써질 수가 없어요. 어떤 날은 굉장히 바쁠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글이 안 써지는 날도 있는데 또 어떤 날은 굉장히 글이 잘 써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글들을 많이 써놔서 예약 발행을 하는 거죠. 보통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글을 많이 쓰면 그날 5개면 5개를 다 발행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없을 뿐더러 스팸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글을 하루에 여러 개를 썼다면 하루에 1개씩 발행하는 그 예약 발행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보다 블로그를 꾸준히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아껴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른 질문 혹시? 예. 대표님에게 예. 터닝 포인트가 됐던 사건이나 예. 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제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던 것은 이제 아프리카에 갔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좀 우리나라는 많이 다른 상황을 보게 되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때 이제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두 번째 터닝 포인트라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저의 인생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됐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내 삶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다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가족을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또 영향을 줬던 책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 책을 부모님이 권해줘서 보게 됐었는데요. 처음엔 그 책이 뭐 이게 소설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에 관한 소설이고 막 눈물을 흘려야 되는 책인 줄 알고 안 본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봤더니 이제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저에게는 많은 영향을 줬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대학생이고 뭐 군대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누구나 어떤 뭐 경제적인 활동이나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어떤 세상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삶을 주도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나도 어떤 제도 안에서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꿈을 당당하게 이뤄가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예. 블로그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는 일들도 간혹가다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그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블로그를 하다 보면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저는 또 블로그 마케팅 회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블로그를 어떤 상황이냐면요. 뭐 이렇게 블로그 안에 파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 파, 나는 누구 파, 무슨 파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런 조직을 꾸립니다. 그래서 그 조직끼리 서로 우리가 잘났다 너희가 잘났다 하면서 막 싸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는 사회랑 또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블로거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블로그 스피어라고 하는데요. 그 공간도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문제시 되기도 하는데요. 블로그를 운영할 때 어떤 에티켓이라기보다는 어떤 운영 노하우라고 본다면 블로그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칼처럼 뭐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파벌을 지어가는 그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고 블로그를 통해서 서로의 꿈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한다면 보다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저는 방송연예 블로그를 운영하기 때문에 악플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의 편을 들어주면 막 이제 팬들이 달려와서 악플을 많이 쓰죠. 근데 그 악플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선플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악플에 대해서 악플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블로그 하다가 누군가 욕을 블로그에 막 써놓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아침부터. 근데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악플을 다는가. 대부분 우리가 이제 핵가족화 시대가 되고 여러 고독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감정의 병이 든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분출하기 위한 도구로 악플을 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악플로 대응을 하면 나 또한 그 병에 전염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악플에 악플로 대응을 해보면 문제가 점점점 산으로 미궁으로 계속 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거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좀 더 선플로 의외로 대처를 해주면 그분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겠죠. 또 한 가지 팁이라면 블로그를 운영을 할 때 우리가 뭐 세상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피라미드형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역피라미드형으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블로그를 해서 올라갔을 때 자기 혼자만 남는 그런 블로그를 의미하고요. 역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블로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어떤 경쟁심이나 시기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누군가를 따라잡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하면 블로그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했을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답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블로그로 꿈을 이루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블로그는 마치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견고한 성도
벽돌 하나하나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글을 자신의 꿈을 담아서 글을 하나씩 써 나갔을 때 나중에 뒤돌아보면 견고한 자신의 꿈이 그려진 그런 성이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찾으시고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